환자들과 필수 의료 담당하는 보루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공공병원 병상 비중이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 바로 그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공의료를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했고, 또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투자도 받지 못하면서 인력 수준이나 의료 질 이런 구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공공의료의 악순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런 공공의료 악순환이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서 또다시 재현되려 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미래 공공의료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에서도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똑똑히 확인했듯이 다가올 인구 고령화, 지방 소멸, 그리고 기후위기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감염병 위험 문제에서 공공의료는 더 강조되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국립중앙의료원 신규 이전 설치와 관련해서 투자 계획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병상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논리가 바로 과거 공공의료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해왔고 외면받아왔던 그런 똑같은 논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초기 공공의료 중요성을 다시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서울동 수도권 인구 감소와 인근에 대형 병원이 있다. 그래서 수익성이 적을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 지금 이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투자의 배경 논리인데,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의료를 그동안 확장시키지 않았던 그런 정부의 논리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재난의료 대응,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예방의료 대응, 이런 문제는 수익성하고는 관계없는 문제이고 공공의료의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게 단순하게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 그리고 지역에 있는 보건소 등까지 이런 공공의료의 어떤 내용이 미칠 수 있도록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될 것이 국립중앙의료원이기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의 투자는 이 시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딴 섬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쪽봉천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누구나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공공의료는 국가가 제대로 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갖추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그 단초는 바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제대로 된 투자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익성만을 보고 미래 위협에 대처하는 공공성을 가볍게 여긴다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조치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공공병원의 민간인턴 움직임, 공공병원 확대가 아니라 수가를 통한 민간병원의 공공성 확충 등 공공병원 기능과 위상을 격화시키려는 정책 흐름의 연장선 속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은 앞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 역할이 중요한데, 서울의료원보다 병상수가 적다면 누가 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앞으로 정책적 기능과 선도적 기능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국립공공의과대학이 설치가 되고 수련병원 기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미래 기능을 봤었을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기재부의 국립중앙의료원 투자 축소 방침은 철회돼야 합니다. 원래대로 병상 규모를 되돌리고 인근지역 진료라는 근시안적인 수익적 잣대가 아니라 미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 기능성 잣대로 다시 검토할 것을 주장합니다. 496병상, 이안 596병상도 어이가 없었는데, 얼마 전 엿장수 마음대로 하듯 국립중앙의료원 모 병상을 526병상으로 결정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신종 감염병과 3년 가까이 전력을 다해 싸워왔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국가중앙병원으로 역할과 기능이 가능한 이전 규모로 모 병원 800병상,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모 병원 526병상,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134병상, 중증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신축 이전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총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감소와 병상 포화가 그 이유라고 합니다.
병상 포화라서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때 입원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사망한 환자가 있었습니까? 2020년 코로나19 발생 때와 2023년 지금 대한민국 의료 현장은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게 나아졌습니까? 몇 개월 전에도 지병으로 생명이 위태로웠던 환자가 고열이 있었는데 서울 시내 비어있는 응급 격리병상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해서 가족들이 발을 동동 거렸습니다. 겨우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격리병상이 생겨 치료를 받고 위험한 고비를 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야 하는 기본 책무가 있음에도 지금 정부는 경쟁적인 민간 의료 병상수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코로나 감염병 위기에 공공병원 10% 정도가 코로나19 환자 70% 이상을 의료 인력들이 자신들을 갈아 넣으면서 치료하였습니다. 국가 공공보건 의료 정책을 단순히 시장 논리와 경제적 논리로 결정하는 윤 정부와 기재부 태도에 경악하게 됩니다. 외상, 응급, 감염병, 재난의료 등 필수 중증 의료원을 민간 대형병원도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역할을 회피하고 기피합니다. 그래서 정부 개입으로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시스템에 따라 공공의료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되도록 공공병원에 국가가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이없게도 기재부가 가임병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울 지역에서 필수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증 외상 최종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이 평균 수용률 89.7%로 모든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내 혈관 질환 관련 의료 공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때 우리 의료 현장의 창피한 민낯은 이미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국가 재난 감염병에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병상 규모와 숙련된 의료 인력이 항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로 전 병상을 소개하고 전담 치료기관으로 감염병 진료를 해왔었고 지금까지 원숭이 두창 환자와 코로나19 중환자, 준중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감염 분야는 대표적인 민간 기피 분야이기 때문에 공공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병상 규모뿐만이 아니라 의료 인력, 운영 예산 등이 필요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에서 부여한 필수 중증 의료와 중앙 감염병 병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기능 확보가 시급합니다. 최소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과 전체 병상 1000병상 이상 규모가 갖추어져야 진료 역량을 확보할 수 있고 자체적인 의료 대응 체계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된 신축 이전으로 필수 의료 국가중앙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는 기재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총사업비 축소 결정을 당장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총사업비를 전면 재검토하지 않을 시 우리 노동조합은 총력을 다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사업비를 축소한 이유는 주변에 대형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과하다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한국노총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단순히 병원으로 치부하는 기재부의 논리에 규탄하며 공공의료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계획을 그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1958년에 세워진 후 64년의 세월 동안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만 하며 구조 변경 없이 벼탄했습니다. 정부 기조가 공공의료 확보가 아닌 민간의료에 치중되면서 적은 재정 지원으로 인해 병원 운영은 지속해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은 낙후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환자를 돌보고 메르스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료에 나서서 환자를 돌보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및 이전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단체에게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상을 찾지 못해 길에서 죽어나가는 시기 때부터 노동시민단체는 끊임없이 공공의료 확충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 확충은 지지부진하게 논의되었고 이런 와중에 2021년 정부는 5개년 법정계획을 통해 제2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안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청과 이전을 추진하고 국가중앙의료원으로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담아냈습니다. 여태껏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주장했었던 내용보다는 부족했지만 그나마 실질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상상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는 것만으로만 해도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진전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인프라뿐만 아니라 시설 규모나 장비 현대화 등 여러 가지 공공의료와 관련된 정책 지원들을 담아내겠다라는 계획들을 통해 어느 정도 공공의료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재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경제성의 논리에 맞춰 규모를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더 이상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의료 손실 악화가 심각하다는 현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마무리된 후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의 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소의 3년이 걸릴 것이라며 공공병원 회복을 위한 지원과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공의료 확대는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민간병원이 수익이 나지 않아 매만하던 필수 중증의료 중심의 중앙센터 기능 수행과 두 번의 감염병 확산을 통해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이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 시대적인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이 사명을 따르기 위해서는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소 10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이는 국내 공공보건의료체계 중심을 세우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라는 점을 명심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라도 본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한국노총은 이 계획을 철회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투쟁을 해서 연대하겠습니다. 감염병 시대 생명을 지킬 공공병상 충분히 확보하라.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취약계층 필수의료마저 중단시키고 병원을 소개해 코로나19 환자만 전담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코로나 환자가 줄어드니 필수의료를 담당해야 하는데 담당한 의사를 못 구하고 환자가 차지하느니 대학병원에 위탁해서 그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행태인 것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도 비슷한 전철을 밟게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저희 너무나 황당한 상상일까요? 공공의료라고 1도 모르는 기재부가 민간병원 돈벌이를 침해할까봐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 증축 계획을 무시하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국립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필수 중증의료의 중앙센터 역할을 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앙감염 전문병원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병상과 인력 확보가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지금 기재부의 병상 축소 결정은 껍데기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서 중앙감염 전문병원 필수 중증의료 중앙센터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겨놓은 척하면서 정작 역할을 할 수 있는 알맹이는 빼버리는 행태입니다. 역할은 주어졌는데 역할은 못하는 국립중앙의료원, 국가재정을 투입하는데 적자인 병원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국립중앙의료원마저 위탁 운영하려는 꼼수는 아닌지 정말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 지역이라는 비싼 땅값에 확장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 목마른 서울대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을 위탁 운영하려면 땅 짚고 헤엄치듯 병상 확장을 위해 덥석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부디 저의 이런 우려가 제 개인의 상상만으로 그치길 바랍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이라는 함정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돈벌이를 위한 우리 민영화 정책에 이 한 줌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공공의료가 희생되지 않도록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투쟁에 저희 의료연대본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다른 당이 집권하면 눈치라도 공공의료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